네, 먼저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총 기자,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아까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그 향후 거취에 대해서 당과 정부에서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침묵하던 중 담화를 내놓으면서 여야 반응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가 예. 이제는 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예, 정상적인 직무가 어려워 보이니 이제 당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요. 예. 실제로 또 친한계에서도 탄핵 찬성을 했던 입장에서 선회에서 탄핵 반대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탄핵 소추안 좀 부결될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요. 예.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분노한다. 그리고 국헌 문란이고 정당 해산도 생각해봐야 된다. 국민적 배신감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가결을 생각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새로운 내용을 내놨다. 한 발 물러선 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과제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사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안 나타났다가 지금 나타난 상황인 건데 입장 표명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반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최진만 기자, 예.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하나. 예. 두 번째는 이제 계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는데 이 계엄에 대한 설명이 좀 없는 점 하나. 그리고 최진만 기자가 좀 주목하게 본 점들 짚어주신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오늘 9시쯤에 그 뉴스 속보로도 나왔고 우리 저희 출입 기자들 통해서 다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스탠바이 하고 있었고 어떤 내용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 원래 당초에는 그 계엄령이 발표됐던 그 다음 날, 그 목요일이었죠. 예. 그때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할지. 근데 지금 팩트는 아니지만 들려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과에서 있어서는 좀 인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오히려 좀 엄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막았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서 또 다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담화다 이렇게 좀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한번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예. 우선은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는 의례적인 사과고 직접 대통령이 일어서서 그 사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과를 했으니까요. 일단은 그 전에는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셨 네. 비상계엄 당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해제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네. 그 전에 기자회견 할 때도 다 대체로 앉아서 했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여태 사과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사과라는 건. 예. 그런데 이게 보시죠.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란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탄핵이 당하고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검찰 기소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져 다음에 내란죄가 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이 자신의 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그 자기 임기 중에는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그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조기 대선 그 헌법 개정을 통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하야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사 전에는 그 조기 퇴진 없다. 그리고 하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맥락에서 묶어보면 예. 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소추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이게 좀 진정성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엄이라는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나 접했던 거고 예. 이게 계엄이 설마
설마 있을까라는 거. 그 한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맞아요. 계엄령 8월, 예. 얘기를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괴담이라는 얘기들 뭐 그랬을 있었죠. 때 평가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이 불었어요. 예. 네, 당시에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거가 뭐냐 막 했더니 그렇죠. 예. 그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국방위원 그 전체회의 이런 데서도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데 이걸 계엄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맞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현 그 이제는 전 장관이죠. 김영현 그렇죠. 국방부 전 장관 중심으로 해서 이 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과 관련해서 제2의 계엄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피커의 저희 문제라고 보는 거죠. 스피커의 문제. 예. 이제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신뢰하기엔 좀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지만 기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부터 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전부 다 탄핵에 동참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발의 자체를 야 6당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일단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가 방금 전에 분석했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계엄에 대한 그러니까 계엄 과정이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저는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설명이 없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짧게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담화도 혹시 수사,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하는 약간 방어적인 자세였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상설특검을 준비해서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야당이 내세우고 있고요. 그 여당 내에서도 소수지만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건 가릴 수 없다라는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 담화에서도 언급을 조금 수위를 좀 낮춰서 얘기한 걸로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최초에는 이제 계엄 그리고 또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부분을 싹 빼고 이제 책임 있는 준비된 퇴진 그리고 또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방금 전 지금 그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속보로 전해주죠. 예, 예. 잠시 후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백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분주하게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만나고 있고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만남의 시간 자체는 짧은 걸 보니까 이것 자체도 뭔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아까 최진만 기자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진정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 계엄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엄이 있을 거 그러니까 정말 그 계엄이 벌어질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건들. 그렇죠, 요건들. 그 뭐가 있죠? 뭐가 전시, 있을까? 뭐, 전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변인 상태 그리고 준정시 상태 이런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해야 되는데 그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예. 정말 평온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냥 평소처럼 같이 그 술자리 지내고 가족들과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그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번에도 제2 계엄령이 발포가 안 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래?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불안감은 남는다는 말씀. 심지어는 어제 뭐 이윤총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그 국회에 대통령이 뭐 3시 넘어서 온다는 얘기가 긴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당시 그 경찰 그 뭐라고 그러죠? 경호 인력. 경호 인력과 예. 같이 들어가는데 이 오히려 경호 인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령을 선포 그때 내리고 그 경호 인력들이 오히려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을 탄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기자들 되게 많이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온한 상태, 아주 평범한 상태에서는 아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며칠 전에 불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 담화의 어떤 진정성이 좀 많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투표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친윤 처음에는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오락가락한 그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더 지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처음에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사하는 발언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탄핵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예, 어휘는 안 쓰죠. 그 직무 정지를 하겠다라고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친한계 중심의 18명이 탄핵 소추 해제에 그 같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한 18명 지금 8표의 이탈표만 있으면은 탄핵이 의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18명이나 친한계 사람들이 계엄 해제에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번에 통과되겠네라고 하지만 지금 의총 결과 윤총 기자 잘 취재하고 있는데 예. 그 의총 결과를 보면은 친한계조차에서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태,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좀 투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와의 그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솔직히 저는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이 예상했던 대로 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걸 전제로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좀 디졸브되는 그러니까 급변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탄핵이 됐을 경우에 그 한덕수 총리와 만약에 기술적으로 탄핵이 된다면 권한 대행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총리니까. 되는 거죠. 권한 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됐을 때 한덕수 총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